챕터 13 지역사회 복지 운동 이해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챕터를 보면 1. 지역사회 복지 운동의 이해 2. 지역사회 복지 운동의 흐름 지역사회 복지 운동의 유형과 사례 지역사회 복지 운동의 과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여기 이제 사회 운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지역의 사회 운동, 지역의 지역 발전을 위해서 이제 지역 그러니까 사회 운동가죠. 운동가가 이제 그 운동한 내용을 우리가 이 데이비스라는 사람이 미국 사람인데 그 사회 운동가예요. 그래서 데이비스의 견해를 여기 우리가 교과서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사회운동 및 사회복지 운동의 이해 1. 사회운동의 이해 데이비스의 그 견해예요. 사회운동은 사회생활의 불만족스러운 조건에 대한 개인과 집단이 이제 반응하는 것을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사회운동이라고 하는 거다. 사회에 불만족스러운 것을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이제 이슈화시키고 아젠다시키고 해서 그것을 바로잡는 것을 사회운동이라고 하겠죠. 사회의 정신적, 사회적 분열을 일으키는 부적응이 존재한다면 운동은 조화로운 상태를 만들기 위한 시도로 이제 발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회운동가가 있기 때문에 사회가 어떻게 보면 정착화되고 발전되고 그랬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사회나 어떤 집단의 변화를 가져오거나 혹은 변화에 저항하기 위해서 상당한 지속성을 갖고 비교적 조직적,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 다중에 의한 운동이다. 이제 조도문이라는 우리나라의 학자예요. 그래서 사회운동은 사회생활의 불만족스러운 조건이나 문제에 대한 해결, 예방 등과 관련된 개인적, 집단적 반응으로서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넘겨볼게요. 여기 데이비스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볼게요. 사회운동가. 그분은 이제 엘젤리 데이비스라고 하는데 미국 사람인데요. 인종의 정의 및 흑인 인권 운동가예요. 1960년대 미국의 흑인 인권 운동에 그 힘을 쓴 사람이죠. 그 주요한 인물로 이제 이렇게 역사적인 배경이 있고, 그래서 이제 미국의 공산당원으로 활동하며 젠더, 인종, 계급 차별의 교차적 작동 방식을 분석하고 투쟁한 사람이다. 사회 운동을 했던 사람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어요.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나왔는데 그 여러 가지의 운동을 했는데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우리가 사회 운동에 대해서 공부하니까 사회 운동가다 이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옛날 사회운동과 신사회운동의 비교가 있어요. 성격, 구조적 문제 분석 출발. 왜 이렇게 구조적? 지금은 구조보다도 현재 생활 문제를 이제 많이 대두되고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경제, 사회, 국가, 군사적 그런 문제를 가지고 했지만은 지금은 생활의 질, 평등, 개인적 자아 실현, 참여, 인간적 권리 기초를 요즘엔 많은 사회 운동의 그 교차를 가지고 있어요. 활동 내용은 경제 불평등과 정치적 억압 탈피를 위한 구조 개혁과 근본적인 사회 전체의 민주화 추구, 민중의 옛날에는 그 민주화보다도 어떻게 이제 그 권력자들의 하나의 정치가 좀 어떻게 보면 그 우선순위였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치의 구조적인 문제를 가지고 많이 사회운동을 했죠. 그러나 지금은 정치 목적보다는 시민사회의 내적 목표, 즉 부정부패 추방, 촌지 없애기, 의식개혁. 우리나라도 이런 게 이렇게 많이 촌지 문제가 한번 대두된 적이 있죠. 그래서 지금은
그 국가에서도 기부심사위원회라고 있어가지고 해서 그 기부가 들어오면은 그게 정당한지 어떻게 써야 될지를 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있어요. 저도 부천시에 기부심사위원회를 한 2년 해봤는데 시의 마음대로 그걸 쓸 수가 없어요. 그렇게 이제 제도를 만들어놨죠. 의식개혁, 생활 공동체 운동, 지향, 뭐 점진적 제도 개선 이런 걸 지금은 사회운동을 하고 있어요. 옛날에는 생산 영역, 생산 현장을 많이 했죠. 지금은 소비 영역, 어떻게 국민들에게 분배도 잘 되고 또 골고루 모든 국민이 이렇게 보편적 복지를 할 것인가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많이 대두되고 있어요. 계급운동, 탈계급적 운동. 탈은 왜예요? 이제 계급에서 탈피한 평등을 많이 찾고 있는 거예요. 노동, 농민운동, 환경, 반해, 인권, 소비자, 여성운동, 전문직업인 운동, 지역, 주민운동, 청년운동 이런 것들이 하나의 사회운동이 되겠어요. 주체, 옛날엔 노동자, 농민, 빈민 등 경제적 이해관계에 관련된 직접적인 피해 당사자를 중심에 지금은 지식인, 화이트칼라, 뭐 자영업자 모든 그 의식이 있는 사람은 다 사회운동을 할 수 있어요. 중간계층, 학생, 주부모, 노인 등 노동시장, 주변층, 청년세대 이렇게 많이 변하고 있어요. 문제 해결 방식은 옛날엔 파업하고 시위하고 막 농성하고 그렇게 막 투쟁을 했어요. 지금은 캠페인, 국민 홍보, 강연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거기에 대한 이제 결과를 증명하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옛날 그 사회 운동과 지금의 신사회 운동과는 조금씩 다른 면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회 운동 및 사회 복지 운동의 이해. 이제 또 사회 복지 운동하고 뜻을내요. 사회 운동의 이해는 특징을 한번 볼게요. 첫째, 간접적 대표 방식이 아닌 직접적인 집행행동. 둘째, 1차적으로 억압적 반응을 회피하기 위한 폭력 사용 자제. 표출적. 넷째, 다른 집단이나 정치적 엘리트 혹은 국가의 이해관계, 부담자, 부담 지우는 주장을 내포하고 있고, 다섯째, 비제도권적인 행동 노선을 취하지만 목표나 전선 등을 전략으로 선택해서 하고 있다. 사회복지운동을 보겠어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회 변동으로 발생하는 각종의 사회 문제 중에서 생활 문제 혹은 인간다운 생활을 확보와 관련된 재반 문제를 해결하고 예방함을 물론 그 근본적인 구조적 환경적 여건을 변화시키려는 노력과 활동이다. 주체를 중심으로 보면 시민운동, 또 노동운동, 주민운동, 도시빈민운동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사 종사자의 운동이나 복지 당사자들의 운동이 포괄하고 있다. 다양한 주체에 의한 사회복지 운동은 국가의 복지 활동을 촉구하는 역할을 하고 빈자와 시민 대상을 위한 대변자 역할, 정책과 행정에 대한 참여자. 그래서 이 사회복지에 관여하는 사회복지사들은 이 사회에 불필요한 그런 정책이라든가 잘못된 정책은 의회에 전달할 수 있는 그런 항상 마인드가 있어야 되죠. 감사자의 역할, 민간 복지 활동 영역을 확장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그리고 이로써 긍정적으로 사회복지 증진기가 있다. 이제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그런 사회운동보다도 긍정적인 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운동해야 된다.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의 사회복지 운동이 갖는 특성을 보겠어요. 첫째, 1980년 후반 정치적 민주화와 함께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하여 1990년대에 지구화, 전전 및 그로 인한 재반 사회 모순들이 비정규직과 신빈곤 등의 증가와 더불어 성장 1997년 말 외환 위기, 발발은 복지 운영의 증폭,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둘째, 사회운동의 주체가 다양하게 발전하고 농민운동은 1980년대 후반에 의료, 보험, 시정운동을 통해 사회복지운동의 촉발에 기여하였다. 그래서 민족 노총 중심으로 하는 노동운동은 1990년대에 지나면서 운동의 주력으로 부각되었다. 셋째, 사회복지 분야별 전개된 운동은 명확히 구분되는 것이 아니지만은 관심 분야를 중심으로 전개하게 되었다. 네 번째는 운동의 전력과 진술이 다양하게 전개되었죠. 개선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도 개선을 위한 청원과 로비, 집회, 시위, 서명 등 다양한 사회운동이 전술이 활용되고 있다. 다섯째, 사회복지 운동단체들이 정부와 관계를 형성하는 방식이 다양하게 전개되었다. 여섯째, 운동단체들이 힘을 직결하기 위해 연대운동을 전개하는 것이 일반화되었다. 일곱째, 그동안 복지운동의 주류를 형성한 것은 사회복지 제도의 도입 및 도입된 제도의 개혁을 위한 운동들을 임했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사회 복지운동의 개념을 한번 보겠어요. 지역사회 복지운동은 사회 구성원의 사회매질을 높이기 위하여 목적의식적이고 조직적인 집합적 활동이다. 그래서 사회복지 수요자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실무자나 전문가, 넓게는 지역사회 주민들이 주체적인 참여와 행동을 통해서 사회복지 목표 달성을 위해 의도적으로 추진해가는 지역복지 실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 운동에는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거나 예방하려는 복지 운동도 있으나 문제를 발생시키는 구조를 변화시키려는 노력 그리고 변화를 가져오기 위한 주민들의 인식, 태도, 지식을 증진시키기 위한 활동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그래서 지역사회 운동의 필요성, 지역복지 정책 결정의 영향, 2. 지역사회 조직 활성화, 3. 주민의 권리의식 제고. 지역사회 운동 복지의 의의. 첫째, 지역사회 복지운동은 지역사회 문제 해결 주체로서 지역사회의 역할 강조, 지역 공동체성을 함양시킴으로써 지역사회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 있으며 지역사회 주민의 의식화와 주체적인 참여 확대, 그리고 지역사회 주민 간의 연대 의식을 높이는 지역사회 민주적 실천 과정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둘째, 주민 참여 활성화에 의해 복지 권리 의식과 시민 의식을 배양하는 사회권 확립 등이 있다. 셋째, 지역사회 운동은 주된 관심사가 지역사회 주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생활 영역이 두고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 복지 확산과 발전을 위한 생활운동으로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넷째, 지역사회 복지 운동은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 활용 및 관련 조직 간의 유기적인 협력이 이루어지는 운동이라고 하겠습니다. 또 한번 그 지역사회 복지 운동의 흐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또 보겠어요. 역사적인 배경이죠.
이 시기 사회복지 운동 초기가 이제 1970년대 멀지 않아요. 멀지 않아서 70년대 막 사회복지과가 생겼어요. 저도 1980년대에 이제 사회복지학과를 이제 공부하게 됐는데 그 당시 사회복지의 아주 초기라고 우리나라는 볼 수가 있어요. 이 시기는 경제 성장에 따른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반 문제와 연관하여 사회복지 운동이 전개되었다. 1970년대의 도시 재개발 사업에 따른 도시 빈민들은 생존권 투쟁이나 도로, 공단 개발, 주택단지 및 땡 건설 등과 같이 농어촌 지역에서 대규모의 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했던 주민운동 그리고 경제 발전 정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산물로 발생하는 환경 보전이나 공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운동으로 이게 시작된 것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1980년대 말은 철거민을 포함한 도시 빈민 운동과 연관된 지역사회 타가소 연합회의 활동은 영유아 보육법의 제정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사회운동을 전개하게 되었습니다. 1988년에는 제6공화국의 출범하면서 복지국가의 실현이라는 국정지표와 함께 성장정책의 부산물로 나타났던 것이죠. 그래서 계층 간의 불평등을 인하여 빈곤을 위시한 사회복지 부분에 복지 재정 증대할 것을 기대하였고 1990년대에는 대구 장애 인권익 문제연구소 창기례 및 우리 사회복지연구회 등의 중심이 되어 관련 4개의 단체들이 합쳐 복지연대대회를 구성하여 1995년 지방선거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여 대구시장 후보들에게 정책 방안을 제시하는 정책 자료집 발간, 정책 질의 등을 활동을 전개하였다. 그래서 1995년 서울의 관악구에서도 1994년 이전에 동단의로 해 오던 시민지역 활동을 구 단위로 수렴하여 정치 과정에 투입하려는 활동이 개시되었다. 그 다음에 1995년 관악주민연대가 결성 첫 사업으로 각 동의 세입자 대책위원들이 모여 관악구 의회에 재개발 문제 개선을 위한 주민청원을 제출, 그 후에 관악사회복지, 관악자활센터 등이 설립되면서 지역사회 복지 운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시기였었죠. 그래서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 복지 운동은 1990년대 후반 이후에 활성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또 지역사회 복지 운동의 유형이에요. 주민참여와 지역사회 복지운동. 주민운동은 지역 내에서 생활 근거를 갖는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주민으로서의 일상생활을 요구와 이의와 궁극적 해결을 위해 전개하는 대종의 정의라. 1. 외부 자극을 통한 조직화. 2. 프로그램 중심 일상생활. 3. 일상적인 주민 모임. 4. 제도 변화를 위한 노력이 있었다. 또 넘겨볼게요. 여기 표 다시 13의 2는 지역사회 주민 조직에 따른 지역사회 복지 실천 형태의 장단점, 단점과 단점을 얘기했어요. 외부 자극을 통한 조직, 형태, 사안을 관찰하기 위한 집단운동. 장점은 대중적 정치력 형성, 단점은 일시적 사안 종류 후 주민 조직이 지속성이 유지하기 어렵다. 이렇게 장단점을 여러분들이
이 표를 보고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사회 복지 유형이에요. 이슈 중심의 지역사회 복지 아젠다, 이슈가 아젠다죠. 그래서 문제 또는 이슈 중심의 사회복지 운동은 지역사회를 근거로 하기보다는 특정 사회복지 문제나 사회복지와 관련된 이슈를 중심으로 시민 차원에서 접근하는 사회복지 운동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사회복지 운동은 1990년대 이후 다양한 방향에서 발전하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시민운동과 사회복지계의 학력 형태를 띠면서 복지 이슈가 제기와 대안 마련을 위한 다양한 연대 활동으로 구체화되고 있고, 지역 단위의 중심으로 직접적인 복지 문제의 제기 및 대안 마련 관련 조례 정치운동 등 지역사회 복지 운동단체들의 활동 영역이 확장되고 있다. 관악사회복지 단체 개요예요. 관악사회복지. 그래서 사회복지 운동과 관련해 지역 중심이 된 참여 조직 중 지역사회 정치와 관계를 중심으로 활발히 활동을 보여주고 있는 사례는 서울특별시 관악구에서 사회운동을 펼치는 NGO 단체인 관악사회복지 활동이 매우 모범적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과에서 다루고 있죠. 관악사회복지 단체는 관악사회복지 사명에서 우리의 모든 생명은 자율적이고 평등하다는 신념으로 자연과 인간이 조화로운 세상을 차별 없는 세상을 꿈꾸고 사회적 약자와 삶의 자리에서 시작하는 참여, 실천, 우리 연대가 인권과 복지가 실현되는 공동체를 앞당기는 희망찬 길임을 믿는다라는 선언하며, 인권 복지가 실현되는 공동체를 위해서 주민 주체의 원리에 입각한 다양한 활동이 펼쳐지고 있었다. 또 넘겨볼게요. 그래서 여기 이제 지역사회 운동의 사례, 주민 주체, 관악사회복지의 이제 예를 보겠어요. 관악사회복지 지역사회 운동 내용은 복지 정책 모니터 및 제안 운동, 다양한 민간 자원들이 참여를 이끌어내는 네트워크 조직 운동, 자원활동 중심으로 주민 조직화에 주민 지도력 형성 운동, 자원활동을 중심으로 한 지역사회 조직 사례, 여성 모임, 해오름, 청소년 소모임, 햅쌀, 직장인 모임, 꿈꾸니, 이런 슬로건을 걸고 그 관악 시민단체 그 운동을 하게 된 것이죠. 관악 사회복지 지역 복지 운동의 내용, 자원 활동가와 모임 지원 원칙, 모집 방법, 비중 있는 기호, 이기적 참여 동기를 이타적 활동으로 전환, 구성원의 잠재적 자원 활동과 능력 개발, 토착 지도력 발굴과 순환적인 시스템, 스스로 찾고 만들어가는 활동, 열림과 존중, 소통과 공감을 통한 연대, 이러한 원칙이 있었다. 그 다음에 지역사회 복지 유형과 사례예요. 첫째, 지역 주민의 주체적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전략가를 통하여 주민의 권리의식의 향상 및 복지에 대한 인식 전환과 대중적 지위 기반을 확보하여 나가야 하며, 지역사회 활동가를 비롯한 사회복지 전문가와의 실무자의 결합과 협력이 필요했다. 둘째는 성공적인 지역사회 복지 운동의 정착 및 확대를 위해서는 지역복지 활동가들의
조직화와 동시에 지역사회 운동단체들과의 연계와 협력을 통한 연대 활동이 중요했다. 셋째, 지역사회 복지 운동의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지역사회 복지 변화를 주도하기 위해서는 복지에 대한 지역사회 주민의 의식 전환과 대중적 지지 기반이 확보되어야 한다. 넷째, 지역사회복지 공동의제 개발과 지역사회복지 활동 영역의 확대가 이루어져야 한다. 다섯째, 지역사회복지 운동의 전문 역량에 강화되어야 한다. 여섯째, 지역 주민의 중심이 자조집단, 조직화와 조례 제정 운동과 같은 복지 정책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이 마련하는 데 필요하다. 일곱째, 지역사회 사회운동이 범주 안에 있다고 할지라도 사회운동가들이 이념과 논리에 끌려 가는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 독자적인 논리를 개발해 사회복지 분야의 입장을 명확히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덟째, 지역복지 교육, 훈련과 연구활동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그래서 지역사회 복지운동의 이제 유형이에요. 이런 유형이 있다. 여기 이제 연습 문제를 한번 보겠어요. 다양한 지역사회 복지운동 사례를 발굴하여 활동 상황을 분석 및 비판해 보자. 지역사회 실천과 관련된 운동단체들이 무엇이 있는지 조사해보고 대표적인 운동단체 활동을 살펴보자. 요걸 제가 좀 찾아서 자료를 찾아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지역사회 사회운동에 대해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